오늘도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느라,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바쁘셨죠?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부의 인문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 읽을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고, 저와 제 지인들의 재테크 방법을 통해 생각거리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께 책 읽은 효과를 100%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60에서 70%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요? 어쨌든 잘 참조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거인들의 투자 통찰력을 배워 높은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그 지식을 우리와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발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훌륭한 경제학자들의 경제 이론과 메시지가 이 책에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이해하면 웬만한 경제 이론은 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꼭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의 가치는 계속 날마다 하락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어야 우리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5년 전 저희 어머님이 15만 원을 주고 송파구 마천동에 집 한 채를 샀습니다. 지금 그 집은 계속 상승해서 8억 원이 넘는 가격이 이르렀고요. 그때 15만 원을 어머님이 투자를 안 하고 가지고 계셨다면 그대로 15만 원이겠죠. 만약 현재 정부는 복지, 교육, 의료 등에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계속해서 많이 풀릴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돈이 흔하다는 얘기죠. 돈이 흔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가짜 돈인 현금으로 돈을 갖고 있지 말고 진짜 돈인 주식과 부동산의 형태로 바꿔서 소유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부동산이 바닥일 때 대출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은 부동산의 바닥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돈을 계속 모으시다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되셨을 때 그때 부동산을 사시면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친하게 지내는 40대 후반의 여자 후배 A와 40대 초반의 남자 후배 B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 후배 A는 연봉이 2,700이고 40대 초반의 남자 후배 B는 연봉이 1억 5천입니다. A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아주 허름한 집을 대출을 끼고 전세를 낀 상태로 구입을 했습니다. B는 부동산 값이 떨어질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가 샀던 집은 재개발이 되어 현재 12억에 달하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 2,700인 A의 현재 재산은 12억이 되었고요. 연봉 1억 5천인 B는 전세값 7억에 현금 자산 3억, 그래서 총 10억의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투자의 중요성을 실감하시죠? 이 책에서는 닥치고 종잣돈을 모으라고 합니다.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무조건 절약을 통해서 돈을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이면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부동산이나 가서 막 투자를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전통적인 제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그 다음엔 요새는 뭐 아프리카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 중심의 도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신적이거나 창조적인 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 곳, 인프라가 있는 곳,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는 서울이나 판교를 들고 있고요. 사람들이 모두 가고 싶고 사람들이 모두 살고 싶어 하는 곳,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같이 은행 금리가 1%, 뭐 0%에 가까운 시대에는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이 돈이 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불리려면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선 케인즈의 입을 빌려서 주식 투자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사람들이 투자하려는 곳을 투자해라. 두 번째, 집중 투자해라. 세 번째, 장기 투자해라. 네 번째, 신용 투자하지 말라. 다섯 번째, 하루하루의 주가의 등락을 신경 쓰지 마라. 여섯 번째, 주가는 계량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 일곱 번째, 싼 값에 사라. 이렇게 7가지 케인즈의 투자 법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를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IT 쪽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IT 쪽으로 현재도 잘 나가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잘 나갈 기업이 어딜까? 라고 딱 생각해서 한 기업을 콕 찍었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기업 맞습니다. 그 기업을 콕 찍고 나서 그 기업 주식을 하나하나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케인즈의 투자 방법을 몰랐지만 2번 집중 투자하라는 것과 3번 장기 투자라는 거를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면 그냥 오랫동안 묵혀야 되기 때문에 여윳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신용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제가 따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산 날부터 이 주식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케인즈의 이론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주식 사는 거를 딱 스탑해 버렸어요. 스탑하고 계좌에 딱 닫아버렸죠. 그리고 한 2년 동안을 안 봤습니다. 중간에 조금 더 떨어진다고 막 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네가 갖고 있는 주식 되게 많이 올랐어. 한번 확인해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워낙 높게 사서 안 올랐을걸?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계좌를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70%의 수익률을 거뒀었더라고요. 제가 5번째 하루의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는 케인즈 5번째 원칙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속해서 그 주식을 2년 동안 매입했더라면 제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을 텐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차트도 볼 줄 모르고 뭐 재무제표 이런 것도 볼 줄 몰라요. 그냥 앞으로 발전할 기업을 골라서 그냥 오래 가지고 가자. 그리고 여윳돈으로 하자. 이렇게 세 원칙만 지켰었는데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한데 2년 동안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오래 가지고 가자.
그리고 여윳돈으로 하자. 그러면 로또처럼 대박은 아닐지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수익을 거둬들이겠구나 라는 결론을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안 하는 걸까요? 바로 손실에 대한 공포감 때문입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감이 이익에 대한 기쁨보다 2.5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고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800만 년 중에서 799년을 구석기인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뇌는 아직도 구석기인들의 뇌 상태인 거죠. 자본주의가 도래한 것은 200년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할 때 딱 2초만 자본주의 사회인 겁니다. 나머지 23시간 59분 58초는 우리가 구석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석기적인 본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본능대로 살면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증권사를 몇 군데 갔었어요. 그래서 그 증권사 직원한테 제가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주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오늘은 더우니까 다음에 가야지. 오늘은 추우니까 다음에 가야지. 오늘은 뭐뭐 하니까 다음에 가야지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20년 동안에 미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런 수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 제 동생이 이사를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추천한 지역 중에서 제가 생각해도 좀 괜찮은 지역에 저희 동생의 그 이사 금액하고 좀 얼추 비슷한 곳이 있어서 두 곳을 이제 찍어주면서 야, 이곳하고 이곳을 가봐. 제 동생이 한두 번 가봤나 봐요. 그런데 이제 직장 끝나고 가고 또 뭐 토요일마다 가야 되고 하니까 자기도 너무 귀찮고 불편하고 힘든 거야. 그렇게 직장 근처에 전세로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제가 말했던 지역은 1억 원 이상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제 동생이나 저나 좀 편안하고자, 좀 귀찮고 힘든 일을 안 하고자 하는 쾌락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막는 본능, 근시안적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년 전인가요? 지금의 시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이라고 있었어요. 한미은행 고객 중에 일본의 부동산 값이 폭락한 걸 보고서는 전 부동산을 다 매각을 해서 현금 상태로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가끔 생각나요. 누군지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그분은 중간에 뭘 샀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을 너무 확고히 이렇게 정해놓고 있으면서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부자가 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과시본능에서 벗어나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시본능이 있으면 끊임없이 나를 멋지게 보이는 물건들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금을 할 수 없고 저금을 하지 않으면 돈이 모이지 않아서 투자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커서 점점 독립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힘든 시대, 플렉스라는 사치와 허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적응을 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이 너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부의 인문학을 읽으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을 막는 구석기 본능에서 벗어나 모두 부자 되세요!